자, 우리 수강생이 흥분해서 전화 왔어요. 흥분해서. 처음에는 이게 이제 와서 이거 낙찰받고 싶대요. 19-1043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에 임야를 낙찰받고 싶다. 전화 왔어요. 19-1043 한번 봅니다. 자, 보니까 순천시 별량면에 이게 이제 임야가 2200평인데 건물은 제외해놨더요. 그래갖고 이제 임야가 절반 떨어졌어요. 51% 막 떨어졌어요. 결국은 4명 우리가 수강생 낙찰됐습니다. 1등 됐어요. 4명에서 1등이 됐는데 여기에 임야를 보니까 이제 봅니다. 무덤이 2개 있죠. 2개가 있어요. 무덤이 2개 있고 지면이 쭉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제 무덤 있는 거는 보통 다 있습니다. 있는데 나무가 많은 것 같아요. 느낌에. 그죠? 나무가 많고 뭐가 돈 되는 나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건물도 있고 막 있습니다. 있는데 땅을 보니까 땅 구성을 딱 보니까 분산 안 되고 어느 정도 괜찮아요. 길에서 이렇게 입구에 들어오죠 지금. 이래갖고 들어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막 괜찮겠다. 여기에 무덤이 2개가 있는 겁니다. 이쪽에. 알죠? 요 필지에만 679 하는 요 필지에만 무덤이 뭐 2개가 있어요. 2개 있고 나머지는 괜찮은데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막 습기 있죠. 밭전이 있고 그 다음에 임야가 있고 임야가 2필지고 전이 5필지고 막 이렇죠. 그래서 이제 전답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제외가 있어요. 자, 제시의 수목이 15종이 3,000명 제외래. 요거는 거의 90%는 내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낙찰될 거다. 토지의 보안물이구나 구성 부분으로 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누가 했을 때 이 소유자가 식재를 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전 소유자 그죠? 전 소유자 쪽에서 했을 때는 내 거다 보면 되고요. 제3자, 여러분, 환경지 원장님이 그 순간 왔다, 나무를 식재했다, 그러면 그거는 원장님 겁니다. 그 배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소유자가 오면서 집을 팔고 하면서 또 막 있는 나무도 그냥 했고, 현재 소유자가 심었다, 그러면은 요거는 판례에 보면은, 낙찰자 거다. 그럼 좋은 거죠? 3,100만원, 공짜 묻는 거죠? 3,100만원. 그래서 이제, 좋다, 내 느낌에. 땅 구성도 좋고, 관리사 샀고, 이런 거는 뭐 별 문제 없어요. 이런 거는 이제 보통은 이것도 매각 제외해놨는데 어찌 보면은 이것도 포함이라고 봐야 맞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놨습니다. 비전 좀 있고 이래요. 그래서 문제는 요겁니다. 요거. 미상, 연고, 분묘 2개가 있는데 농지증을 제출하세요. 제출을 안 하면은 보전금을 반환하겠대요. 이게 더 큰일 났다. 그죠? 이게 이제 또 매각무금 면세에 이제 그런 강력한 우리 사법보좌관이 뭐, 그걸 이어놨어요. 그죠? 일괄매각 20억은 매각제. 이건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내가 아까 했다죠. 한 90%는 낙찰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분묘 2개 있다. 농증이 필요하다. 제출을 못하면 어쩐다고? 제출 못하면 10% 낸 거 안 내는데 말이죠. 자, 이렇게 강력하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지상에 뭐 컨테이너 관리사 요거 단층 창고는 매각제. 이런 문구 없어도 되겠는데 일단 해놨네요. 자, 일단은 농지의 문제입니다. 농지증. 그래서 면사무소에 물어보니까 내 손에 장을 찢어라. 절대 묘지 있는 거는 농증이 발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뭐냐? 계속 누가 전화해도 그렇게 떠들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는 왜 안 됩니까? 이러면서도 우리는 이제 마음속으로는 알았다. 계속 놈들이 올 때마다 접어졌더라. 그러면 놈들이 못 들어옵니다. 겁이 나서. 알겠죠? 10% 몰수도 한다는 지금. 그렇게 알기 때문에 이제 거의 900만원 정도 몰수 당해야 되니까 못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질문이 왔어요. 질문이. 춘천시 별량면입니다. 어차피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 짓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입니다. 이분이 몇 분한테 왔어요. 다른 게 왔어요. 돈 안 되는 게 와서. 내가 안 됩니다. 결론은 돈 안 됩니다. 넘어가세요. 몇 개 했어요. 했는데 이건 또 제 고향과 가까운 거리고 경매학원 등록 전에 기촌을 고민했던 중이었는데 1차에 1억 7천원 맞죠? 현재 8,900인데 경락대출 70% 정도 받으면은 이자 돈으로 임야도 확보하고 기촌 할 수 있지 않나? 흥부에 대해서 잠이 안 돼. 잠이 안 오고.
그러면 대출만 70%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원장님, 문제는 내일이라도 당장 입찰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제 마지막 인생에 투자도 좋을 것 같은데 원장님 도와주시고 원장님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답을 줬어요. 아주 좋은 물건을 보입니다. 대출도 잘 되는 관리이고, 자 봅니다. 관리직이 잘 됩니까? 농민이 잘 됩니까? 자, 제가 봤죠? 또 용도직을 보니까 보전관리 나왔어요. 보전관리 대부분이 계획관리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여튼 뭐 다 관리직 같아 느낌에. 그러면 관리직이면은 일단 임야도 이게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중요하죠. 요것도 7천만 되니까 임야가 요것도 관리직이만 되면은 준분산지입니다. 그죠? 일단 나머지는 전부 다 뭐 관리직 상관없고 요것만 아마 관리직인지 6891 요거는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대출은 잘 될 것 같다 내 느낌에. 그죠? 대출 잘 된 관리직이고 수목도 소유자가 식재했다면은 매각지었다 되었더라도 낙찰자 것으로 판결문이 많이 있다. 제가 4개가 있어요. 4개. 자, 꼭 1등 낙찰하길 바랍니다. 조회 동향이 많아서 전차 3차는 넘어야 되겠다 했어요. 조회 동향이 뭡니까? 조회 동향. 이거 보니까 눌리 보니까 요 있죠. 요 눌렀어요. 요거를 꼭 눌렀더니 인원이 좀 많아요. 19명이 살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지금 고민한다. 5분 이상 열람한 사람이 이게 이제 19명 2주 동안에 19명 봤대. 2주 동안에. 그러면 조금 많은 겁니다. 이게 한 2~3명 돼야 되는데 지금 19명 그런 거 보니까 꼬랑꼬랑. 근데 결국 몇 명 들어옵니까? 4명 들어보니까 보통 뭐 한 5분의 정도는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대강은 막 비슷하게 맞겠다. 그죠? 요거 할 때는. 자, 4명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1, 2, 3, 4차죠? 1, 2, 3, 4차인데 본인이 꼭 사고 싶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꾸 이렇게 계산하기가 올라가면은 보통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은 몇 분 빠꾸 묻고 여기 이제 저한테 이제 오고 좋다고 내가 답을 하나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조금 더 쓰면은 아마 성산이 있겠다 해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뭐 2등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은 예를 들습니다. 1억을 쓰고 대출이 70% 된다 그러면 7천만이죠. 그럼 1억 예로 1억 3천을 쓰고 70% 된다 그러면 얼마면 그러면 9,100입니까? 그러면은 아니다. 9,100이고 내 돈 얼마나 하여튼 3천만 원 더 썼죠. 3천만 원에 30% 내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900만 원 더 들어가요. 알죠? 나머지 대출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70% 대출이 된다고 보면은 크게 내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어차피. 그러나 내 부동산을 너무 또 싸게 받는 것도 다음 팔 때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세금도 많이 내놔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낙찰 받는 쪽으로 조금 더 쓰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낙찰이 됐어요. 돼가지고 문제는 낙찰 받고 나면은 이런 걸 줍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자, 1등 낙찰로 왔죠? 배우고 있기면서 오늘 처음으로 입찰해서 아까 카톡에 단체가 또 올라왔어요. 공개네. 1등하고 농증 신청 왔습니다. 분묘 때문에 힘들다 했는데 원장님 도움으로 대부분 판례 보내드리고 전화해서 한번 판례 참가하고 농증을 해드린다고 면사무소 얘기했대요. 또한 원장님 사부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수강생들 건투를 이렇게 합니다. 자, 문제는 요겁니다. 1등을 하면은 그게 없네. 최고가 매수 신고인크는 그것은 뭐 법원에서 하나 줍니다. 그거를 이제 법원에서 받아가지고 여기 있네. 자, 여기 있죠? 자, 1등 하면은 요걸 줘요. 농지 1등 하면 요걸 줍니다. 농지만. 면사무소 갈 때, 제출할 때 쓰라고. 참고로 쓰라고 줍니다. 농지만 낙찰받으면은 1등을 주면은 요거를 이제 별량면 사무소로 가합니다. 당신이 1등했어. 이 말이죠. 그러면 뒤에 뒷페이지 보면은 부동산 표시가 막 들어가 있어요. 뒷페이지에. 그럼 요거를 집행관이 줍니다. 경매법정에 1등 하면은. 농지 낙찰받은 사람에게 줘요. 그러면 주면 어디 가야 됩니까, 이 사람은? 요거 갑니다, 이게. 요거 들고. 보통 그날 바로 가야 돼. 바로 가면은 이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 1000제곱미터 이하는 주말 체험 용로, 그죠? 주말 체험. 요거는 오늘 신청하면 2일이니까 주말 체험 영농이니까 요거는 내일 줍니다. 내일 바로 줍니다. 내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1000제곱미터 초과되는 거는 초과가 되면은 4일, 초과가 되면은 4일. 302평. 302평을 초과하면은 4일. 302평 안 되고 100평, 200평 같은 거는 오늘 신청하면 내일 받아갈 겁니다. 바로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미리 신청한 사람이 있어. 낙찰 받기 전에.
일주일 열흘 전에 미리 한 사람이 있어요. 애매할 때, 그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해도 상관없어요. 다 내줍니다. 인터넷으로 어디 간다고요? 정부24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미리. 자, 그래서 요거를 신청했어요. 했는데 어제 이제 교재를 만들어 놨는데 답이 왔어요. 왔는데 일단은 자, 근데 이게 문제는요. 불법 묘지가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 농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 얘기죠. 한 필지가 불법으로 농지인데 밭전인데 묘가 두 개가 있죠. 쌍봉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농식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 민원 사례집이 있어요. 요거 여기 좋습니다. 이게 민원 사례집 여기 2018년도 책자에 있어요. 자, 어디 간다고요? 농림, 자, 잘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가지고 오른쪽에 검색어에 농지 민원 사례집 칩니다. 그죠? 치죠. 그러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게 요 2013년 이런 거 빼삐고 이런 거 빼삐고 요거 자 됐죠? 2018년도 자 요거를 눌러보면은 답이 나와요. 눌러보면은 여기 이제 파일이 나옵니다. PDF 파일 있죠? PDF 파일. 자 이게 나와요. PDF 파일. 자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게 농지 민원 사례집이 2018년도 개정 파일인데 좋은 기다. 그죠? 최근 게니까 좋고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생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여기 보면은 쭉 목차가 있어요. 농지가 뭐 어떤 긴지 삭고 쭉 놓다가 이제 농지증에 대해서 상세히 또 막 나와 있어요. 농지증을 뭐 짜고 해놨는데 이제 우리는 문제는 요겁니다. 전부 다 문제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불법 묘지가 있다. 그 다음에 뭐 불법 형질병이 됐다. 불법 의혹은 저버렸다. 이런 겁니다. 이 두 개가 큰 이슈입니다. 그럼 요거를 불법 묘지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났어요. 그럼 31번이니까 쭉 봅니다. 31번 보니까 자 30번이 너네. 자 불법 묘지가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 농증을 받을 수 있느냐? 농지로의 복구 계획서를 포함한 농업경영계획서가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발급. 보통 우리는 1000점은 넘으면요 농지증 신청서 하고 농업경영계획서 두 장을 내도 되어 있거든요. 내는데 거기에 이제 포함을 이제 시켜놨어요. 농지로의 복구 계획서도 해가지고 이어놓고 이제 그 첨부가 됐는데 지금 묘가 있는데 묘를 없애고 뭐 다음에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자가 와서 묘도 없애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읽어보고 농지 원상 복구 해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걸 한번 슬쩍 보고 알아서 해라 이만데 면석이가 해간다 봅니다. 뭐라서 한지 농지증 신청할 때 농업계획령계획서를 첨부 시켜야 되고 실현 가능성이 인정이 되면은 발급해주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농지 허가를 신고를 이건 안 받고 불법으로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농지는 농지로의 복구 계획서를 포함한 농업경계획서 내용 실현 가능하다고 발급권자가 판단할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하다 해놨어요.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이제 농지로의 복구 계획서 이렇게 안 내는 경우 많아요. 많습니다. 자 다만 묘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농지 극히 일부 있는 경우로서 묘지를 제한 나머지 부분을 경작지로 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면석이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면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지증 발급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극히 일부로 한 두 개가 본게에 크게 뭐 면적에 차지하더라 하면 해주라 이 이야기죠. 자 아울러 묘지가 73년도 이전에 자 고등학교 졸업할 때입니다. 졸업할 때 이전에 내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때 설치된 농지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예로 잡종지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농증을 발급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아닌 것은 분할을 한 후 지목을 다음에 변경하세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해주라는 것도 아니고 안 해주라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공무원한테 뭐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남대학원의 그 법학과 부동산법 전공 박사과정에 제가 이제 재학할 때 논총이라서요. 논총 중간에 이제 박사 되기 전에 쓰는 논문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소논문 거기에 이제 농지증 이런 거 해놨는데 1년에 농지증이 32만 건이 발급됩니다.
면에서 1년에 전국에 되면서 얼마나 끝발 부리겠습니까? 그죠? 조금만 농지면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농지에 뭐 불법무화건 전부 있을 수가 있고, 그죠? 농막 같은 건 별 상관없겠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제실이 옆에 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또 묘가 또 있는 게 드문드문 있는 게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럴 때는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성질이 거의 안 되는 쪽으로 갖다 밀어붙여버려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제 불법으로 있고 막 이런 경우다. 자, 그럼 요게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죠? 사례집에서는 해주라 그런 거다, 안 해주라 그런 거다, 이거 좀 애매하게 써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사례를 보면요, 요 사례도 그래요. 주천면에 14에 977호입니다. 14에 977호. 요 묘가 막 보이죠? 14에 977호. 자,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아요. 자, 14에 977호. 자, 수강생이 묘지를 낙찰받습니다. 이 묘지를. 그죠? 농지인데, 묘가 좀 많죠? 그죠? 묘가 많죠? 아까 그거 더 많죠? 더 많습니다. 묘지가 이게 많아요. 한 2개 됩니다. 전체 합치면은. 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낙찰받아요. 우리 수강생이 8천 얼마짜리인데, 당초에는 8,400짜리인데, 묘가 있기 때문에 5,900으로 다운시켜 놨어요. 1차를. 다운시켜 놨는데, 낙찰을 2,000 정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말대로 하면 내가 불허가 돼야 되겠죠? 그죠? 아까 농증에 뭐 이렇게 막 써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원에서는 매각허가 결정도 하더라고. 알겠죠? 하더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더 사례를 보면은, 그래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제 소유자하고 이제 여기다 뭐 써놨어요. 소유자한테 여기다 폐마를 붙여놨습니다. 뭐라 붙여놨느냐? 한 기당 30만원씩 사용료를 내세요. 조만간 동물농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빨리 이장을 하든지 한 기당 30만원 내세요. 그럼 11개 얼마입니까? 330만원 내세요. 동물농장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묘가 완전 그냥 난리죠. 멧돼지 많은 와도 막 시끄러운데 그 소돼지 마르키 앞이 뭐 완전 막 뭉개지고 있죠. 그래갖고 연락 왔어요. 놀래가지고 집안에서 그러면 이장비를 한 500만원 보태주면은 이장해야겠다. 한 돈천만 드는데 총 하려니까 절반만 보태줬다. 그래갖고 하여튼 500을 보태줬어요. 보태줘가지고 합의돼가지고 지금은 전자지도를 보면요, 이 색깔이 조금 틀립니다. 지금은 묘가 있다, 묘가 없다. 없죠? 없죠? 이장해왔어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해결이 잘 된 뭐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 뭡니다. 밀양도 그래요. 밀양에도 묘가 있죠? 요거도 허가 났어요. 알겠죠? 밀양에도. 자, 그 다음에 고성 봅니다. 고성에는 낙찰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책에는 없을 겁니다. 그거 써놓으세요. 2012에 923 여기 빠졌어요. 제가 보니까 하고 나서 2012에 923 한번 자 보겠습니다. 2012에 923 요게 고성군에 보면은 이 회화면이 있어요. 회화면장이 노옥형입니다. 회화면에 여기 농지가 있는데 낙찰을 받고 나니까 면에서 농지는 안 주는 겁니다. 요거. 자, 본게는 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묘가 요 4개가 있어요. 4개. 묘가 4개가 있는데 회화면에서 농전 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죠? 안 내줘가지고 처음에는 불허가 됐어요. 7월 18일은 그때 불허가 되고 2014년도에 허가전하죠. 이때 소송해서 그렇습니다. 소송해서 시간이 한 5개월 정도 꺼버렸어요. 5, 6개월 꺼서 그렇고, 자, 소송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봅니다. 묘지 있다고 농점 못하겠다고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면석이한테 요거를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지난번에 이 낙찰자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회화 면장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대요. 자, 농지정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 하는 청구의 소송입니다. 자, 피고는 회화 면장이고 우리 낙찰자고 이렇습니다. 자, 피고가 낙찰자한테 한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요거를 강조해야 돼. 선생님이 안 해주면 내가 소송해야 되는데, 소송하면은 변호사가 최소 550만원, 500만원 플러스, 부가세 50만원, 550만원을 내라 하던데, 소송을 해 하면은, 그러면은, 지면은, 누가 부담한다고요? 피고가 누굽니까? 연장 너가 550, 비용 물어대니까, 괜히 법정에 왔다 갔다 막 분리다니고, 비용 물고,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냥 좀 발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어요? 자, 한번 봅니다. 처분행위. 원고는, 낙찰자는 경매에서 배둔리 회함 거를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자, 빠른 거 봅니다. 자, 불법으로, 자, 이거는 막, 놔두고요. 자, 넘어갑니다. 뒷페이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나 원상회복 조치를 할 아무런 권한이, 원한이 아니고요. 권한이 없으므로 불법으로 행위된 부분에 대한 폭고 필요하다면서 원고 신청을 발의한 것은 원고에 불과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서론을 꺼냈어요. 낙찰자가. 자, 이제 판단 봅니다. 법원의 판단. 판단은 어떻게 했는가 봅니다. 페이지 수는 7페이지, 7페이지. 자, 쭉 보게 판단의 가운데 봅니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밭전이고, 그죠? 이 단자 뭔 사람이 있어? 아니, 제가 이제 우리 딸내미가 외대 나왔는데, 하루는 법전을 2장을 들고 왔어요. 한자가 빡빡한 법전을. 아빠, 한자 좀 토로 달아달래. 그래서 알았다. 그럼 네가 다 달고 모르는 것만 동그라미 치더라. 이랬더니 거의 다 모른대. 예를 들면 세상, 타인 이런 것도 모를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냥 그랬어요. 야, 내 앞으로 퇴직하면은 외국어대학교 정문 앞에 사무실 한 2평 빌려가지고 한자 번역해줌. 한자 토 달아줌, 토. 그래도 먹고 살겠다. 이 대학생들 큰일 났어요. 한자를 변하니까 몰라요. 그러면 한자를 모르면요, 일본어, 중국 우찌배 합니까? 힘듭니다. 한자 모르면. 그죠? 니서 중국어 너마, 워서 한국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중국 한자 모르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고등학교 다닐 때 손바닥을 막으면서 받았습니다. 국어 선생님한테 해초도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 뿌리 그걸 가지고 막 안 해오면은 써도 못하고 읽도 못하고 하면은 해초에 맞고 막 눈물 흘려 그랬어요. 그래 배웠거든요. 그래 배우는 게 지금 막 100년까지 쓴다고 말이죠. 그걸 한자를 신문도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근데 지금은 젊은 대학생 출신들은 한자를 거의 몰라요. 큰일 났어요 이거. 너무 한글 전공하는 게 문제입니다. 한글 하고 가격 한자리든지 이렇게 계속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 일본어, 중국어 배울 수 있죠. 자, 그래서 내가 밭전자 넣었습니다. 이 밭전입니다. 밭전. 알겠죠? 자, 묘기가 4개 있대. 있어가지고 2개는 뭐 어쩌고 써놨습니다. 자, 일단 결론 해놨는데 결론은 봅니다. 줄치놨죠 제가. 7페이지 줄치나고 봅니다. 농지시설 자격증명, 발거 심사 요령 구조, 이게 이제 면석이가 보통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아까 우리 그 농축산식품부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요령, 이런 있어요. 이게 요령에 구조, 삼항, 사호, 이게 완전 이게 사문, 뼈가 딱 되어 있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저거 책에 보면은. 신청 대상 농지가 농지법 위반해서 불법으로 형제를 병행하는 농지인 경우에 신청 대상 농지는 치덕시 농지증 발급받은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 병행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고 현 상태에서는 농증을 발급해서 어습이라고 기재해서 신청을 발라도 이렇게 딱 써놨어요. 저거 그 심사 요령에. 그럼 그거를 그대로 문구를 딱 써줍니다. 우리 반려처분구역 통지서에. 자, 해놨고 면석이는 위 심사 요령에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을 딱 하고 있는데 농지시설 자격증명 발급 심사 요령은 자 다시 줄칩니다. 농지증 발급 기준 내지 절차에 관해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이 불가하고 동아줍니다.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한 법규로서의 효력다. 자, 요거는요. 동합치세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여러분, 너끼리 알아서. 자, 이런 거요. 공장을 잡았는데 전기료가 5천만 밀려서, 공장에. 낙찰자가 물어대면 안 물어됩니까? 저거 내부, 한전의 내부 지침 보면은, 낙찰자가 성기한 밭돈 해놨습니다. 그거 갖고 저건 자꾸 내놔야 됩니다. 독촉 잘 날아가요. 우리 지침에 보면은,
낙찰자도 승계인이 되니까 이렇게 승계자가 연체된 한전 전기료 5천만원을 물어야 된다. 네가 물어라. 이게 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 가면은 깨집니다. 뭔 소리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성한 법규는 아니다. 이게 아니고 너끼리 알아서 뭐 해놓은 거지. 그리고 법에 열거가 됐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농지법에 놓으면 되는데 농지법이 안 나왔어요. 이게 농지법에. 지금 자기들 말하는 요거 있죠. 요거. 이 농지법 법규에 없다면 이런 문구가 없는데 너 자꾸 그렇게 떼쓰면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법원에서는 아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농지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당의 농지를 취득한 후 농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상에 허가할 조치가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렇죠? 10%를 낸 사람이 그러다가 묘를 갖다가 시절에 파헤치고 됩니까? 안 됩니까? 권한이 없죠? 권한이 없고 그에게 묘로 된 부분의 복구를 한다고 해서 법률상 불가능한 소리로 한다. 일주만 내놔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소유자도 아닌데 10% 계약금 상태 준 상태인데 가서 소유자 만나서 자 농지 전부 다 묘 다 덜내라 일주일 만에 해갖고 농정 발급받고 됩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안다. 불가능한 거다. 또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 농지 자 이런 건 그것도 포함됩니다. 여러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20평 있더라 합니다. 이런 거 농지에 대해서 농지증 발급을 구부하면은 농지 소유자 담보 맡긴 소유자가 은행에 담보로 넣고 난 뒤에 제공한 후에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는 불법 건축물을 지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가 스스로 원상 회복하지 않은 한 제3자가 이를 경락받지 못하므로 담보권자가 농지를 한과할 수 없겠다. 맞는 이야기죠. 소유자가 시에가 무등기 막 기면 들어갔어. 그럼 거기다가 경매 방해하려고 무허 건물 한 2동 찌어놓으면은 흐름하게라도 찌어놓으면은 이제 면에서는 농점 못 해주니까 요거는 은행에서 낙찰 안 되니까 손해를 본다. 환가할 수 없다. 자,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의 경우 농지 그래서 이게 경매는 좋은데 공매는 좀 불리한 경우가 있어요. 공매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경매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의 경우 농지 취득을 원하는 원고에게 낙찰자에게 농지증을 발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후에 스스로 원상회복을 하게 하거나 원상회복을 안 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이 예로 이행강제금은요 1년에 10%씩 물릴 수 있거든요. 1년에 20%씩 물릴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잘하는 것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에 더 합당하다 할 것이다. 그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낙찰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불법 형질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 사유 없이 이 토지를 농지로 이용 안 하고 그래도 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한 사정은 이 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 법에서 취소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어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라고 중앙지 방해다. 그래서 이제 농적 발급 해주라 이 말인데 결론적으로는 알겠죠? 그럼 요걸 해주면서 여러분들은 특히 뭐를 강조하냐? 뭘 강조한다고요? 이 부분. 그죠? 이런 걸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판결이 좋은 판결입니다. 좋은 판결. 자, 그래서 우리 수강생이 이제 받았는데 어떻게 될지는요. 자, 하나 더 봅니다. 요 사건은 아마 지금 어제 카톡을 받았는데 이 농지에 대해서는요. 여기에 대해서는 받았어요. 이분이 받았는데 한 필지만 농증을 못 주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자 이렇습니다. 아까 761인가 679 아마 이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묘가 하나 있어요. 묘가 2개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나머지 요거는 농증 해줬어요. 2장을 줬어요. 농증 발급해갖고 여기에 넣어주고 또 발급 반려해가지고 요거 하나 요거를 묘가 2개 있다.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고 해놨어요. 50평 정도 2개가 한 50평 정도 점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농지가 불법으로 되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 해놨어요. 그럼 법원에서 이제 판단할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배가 허가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법원의 판단이죠. 그래서 보통 아까 보니까 묘가 11개 있어도 해줬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냥 낙찰자의 기척 사유가 아니다. 이거는 현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 직권으로 사후보장 직권으로 보통 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예요. 묘지 갖고는 그렇게 막 너무 그게 떨어지지 않다. 근데 만약 안 해주면은 만약에 내가 불허가하면 어찌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소송할 수밖에 없어요. 1화는 그만 10분 해주세요. 받아올 수가 있고, 2화는 소송해서 이기면, 아까 있어 판결문 이기죠. 소송에 이기가지고 받아놓은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적시항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소송하려고 하면은 아까처럼 그렇게 행정소송하면은 한 네댓 달 걸린다고요. 시간이 좀 걸려요. 걸리는데 비용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거다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해도 됩니다.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면 최소 330에서 550 정도는 줘야 될 겁니다. 보통은 1000만 달락해요. 달락하는데 우리 전속요 몇 개면 한 440이나 한 550 주만 하겠다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1화는 그냥 10% 돌려주세요. 받아오는 방법이 있고, 불허가 됐을 때, 허가 되면 간단하죠. 일단은 간단한데, 불허가 되면은 10% 되돌려 받는 방법. 2화는 소송을 해서라도 농증을 내주라, 이렇게 판결을 받아갖고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 그죠? 그래서 다시 허가를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별 문제 없이 아마 허가 내줄 걸 보여집니다. 거의 뭐 큰 문제가 없으면은 보여주는데, 이제 요 우리 여기 순천 지원에서는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뭐 해주면 다행이고, 그죠? 안 해주면은 그냥 그렇게 해서 또 작업 다시 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판결을 여러분이 이제 갖고 있을 필요가 있죠. 이걸 꼭 보면은 묘지하고 불법 건축물 두 개가 딱 시끄럽습니다. 그때는 이걸 들고 가서 우리 원장님이 소송 비용도 그때는 500까지 말고 1000만 거세요. 1100만원 부가시에서 1100만원 든다 하는데 분명히 너 절 거다. 지고 1100만원 물면 주사 당신이 낼 거요. 1100만원. 국가에 손실 끼쳐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국가에 네가 내든지 국가가 내든지 뭐 내야 되는데 뻔히 질 거를 알면서 요도 보면 4개 있잖아. 4개 내주라 이 말이면 내주라 해놨는데 뻔히 알면서 그거를 저거는 뭐 농지 아까 했죠. 농지증 그건 아까 무슨 이야기면 저거 이야기하는 거 심사요령 있죠. 심사용 요거 동그라미 1번 2번 요거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 효력이 없다 해놨죠. 그건 너끼리 하는 거고, 그죠? 한전에 전기로 밀린 거 그건 너끼리 뭐 신수용관한테 내놔라 하는 거 너끼리 하는 이야기고, 그거는 법규에 그러면 아예 법을 명시를 해버리든지, 그죠? 아예 명시 안 된 거는 너가 안 내부적 하는 거는 안 된다. 그죠? 너가 머릿속에 쌓고 적당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요걸 내밀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2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농지증, 제출이 필요한데, 미제출 시 보증금을 몰수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364가 또 뭡니까? 농증 파악을 못하겠대요. 자, 요걸 내가 이제 소송에 이긴 겁니다. 행정심판 청구 소송에서 이긴 그런 사례를 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불허가 되면은, 반려로 불허가 되면은, 적시항고에 들어요. 적시항고 하고, 일주일 이내 적시항고하고, 이제, 2심으로 달리는 겁니다. 2심으로 달리는데, 거의 90%는 이긴다. 우리가. 그죠? 하면 이기는데, 이제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변호사 가지고. 자, 발급을 안 해줄 때, 이렇게 4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도록. 그죠? 이것도 안 보고 제안사입니다. 원장님, 어쩜 됩니까? 이러면 안 돼요. 나름대로 쭉 보고, 거기서 핵심되는 거 하나 딱 집어갖고 이렇게 그냥 이래야 되는데, 그냥 뭐, 제가 있어 보면은 엄청 많이 와요. 질문이 지금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100%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교재 지금 24페이지 만들었죠? 이것도 3, 4일 꾹꾹 해갖고 지금 만드는 건데, 그래 하는데 자꾸 그냥 이것저것 다 물어보면은 제가 답을 못하죠. 혹시 우리 온라인반이고 우리 수료생들 못 봤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자, 하나 봅니다. 원장님들이 30세 하지만 원장님 강의에 투자에 들어가서 너무 특정해서 저기 유튜브 가가지고 농지 제작지면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보면 질문에 투자 있거든요. 어디 유튜브에? 예. 자, 한번 가보자.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예. 자, 유튜브 가서 네, 원장님도 나오잖아요. 이거 넣었지? 맨 밑에 요 돋보기 있잖아요. 여기 있지? 거기 말고 요 밑에 돋보기. 처음에 돋보기. 좀 더 내려와봐요. 요거. 여기, 예, 거기다가 농지증 치면은 쫙 나옵니다. 오케이. 자, 농지.
농지 취득. 예. 그죠? 예. 그럼 뭐겠네? 선생님 생각이다. 여기에서 엔터 치면 되네. 예. 그럼 이제 그렇네. 예. 그죠? 쭉 나오네. 예. 쭉 나오네. 물기가 지금 쫙 나오고. 아, 위에 치면 안 되네. 위에 치면 안 되고. 위에 치면 안 되고 펴져요. 저 위에 요 치면 안 되고. 네. 요 치지 말고, 저 오른쪽에 홈에 쭉 하고, 제 얼굴 밑에 칸에, 제일 마지막에, 예. 메뉴에 요거를 눌러가지고 농지, 예. 뭐 치든지, 막 그러면, 오케이. 그죠? 할 수 있겠죠?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그럼 농지 분모 있을 때 방법이 따로 있다, 불법 건축물 있다고, 애미 때, 364원 다 나오죠. 다 나오네. 자, 됐죠? 할 수 있겠죠?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농지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그죠? 농지 연금을 받으라 그러면 꼭 이제, 그래서 아까 그랬어요. 우리 수강생이 아까 낙찰을 받았는데, 서울의 성남의 빌라인데요. 꾸진 거는 이내 아까 몇 명 들었죠? 13명 들어오고, 금액이 더 높고, 진짜 좋은데, 선순위 전입자 하나 있어. 그거는 또 반밖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금액 또 몇천만 더 낮고. 비었으니까. 그죠? 우리는 그럼 어디 들어간다고요? 30명 들어와야 되는 가야 됩니까? 5명 들어가야 들어가야 됩니다. 5명 들어가고 작게 낙찰되는데. 낙찰 낮은데. 그 비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 한번 봅시다. 어차피 나왔으니까. 자, 구독션 가서 몇 회 몇 번 낙찰받은 게 사건번호 어디 되죠? 2020에 2023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보세요. 아침에 자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성남에 이 빌라가 전용이 18평입니다. 18평. 18평에 2억 2천이고, 인원이 7명이죠. 7명 우리가 수강생이 1등 했습니다. 1등 해갖고 이제 낙찰됐는데, 요게, 됐어요. 됐는데, 여기 보면은, 선순위 전입자가 있어요. 전입자. 2009년도 10월 달에 전입자가 이상입니다. 자, 은행 설정보다도 앞서죠. 날짜보다. 그런데 이전에 날짜 보니까 아저씨가 이시고 와이프가 강씨고 이런 것 같아. 날짜 똑같아요. 이전 날짜하고 전입일자고. 알겠어요? 그래서 배우자로 99%는 배우자다 이렇게 답을 잡고 낙찰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인원이 좀 작게 들어갔어요. 7명. 근데 요거 말고 아까 전에 뭐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번호 아닙니까 혹시? 2000 어? 10 60 내가 성남이죠. 자, 그럼 뭐 주소 불러보세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원구 무슨 도? 은행동의 낙찰. 됐는데 그거는 막 너무 꾸짖더래요. 너무. 자, 두 번째 끼입니까? 자, 요겁니다. 요거는 자, 요거는 가보니까 무섭더래요. 알죠? 무섭고 너무 뭔가 좀 어두침침하고 막 동네가 좀 안 좋더래요. 1층이고. 그런데 요거는 임차인이 100% 받아 나갑니다. 2200만원 소액보증금 받아 나가니까 편하죠. 낙찰자 입장에서는 2200 소액보증 다 받아 나가니까 편하죠. 편하니까 인원이 금액이 인원이 배로 더 들어오고 금액도 더 높고 똑같은 평수인데 같은 동네인데 알죠? 요거를 낙찰 받을 거냐 안 그러면은 요거를 받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최근 열람한 거 밑에 요건가 401호 이거를 받을 건가 해서 이제 요거를 받았대요. 받았는데 받고 요거는 봅니다. 요거는 보기엔 좀 깨끗하죠. 그죠? 받고 또 코너입니다. 코너하고 여기에도 가깝고 이래서 깨끗해요. 남향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에서 처음에 낙찰 받기 전에는 뭘 샀더니 낙찰 받고 나니까 3억에 팔 수 있대요. 3억에 수리 안 하면 2억 7천 팔 수 있대요. 수리 내부 수리 하면 3억에는 팔아준대요. 그럼 벌써 지금 한 7천만원 갭이 생겼습니다. 7, 8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입자가 있죠. 전입자가 그죠? 전입자가 이렇게 같은 날에 있고 은행에 설정이 되고 그럼 요거 두 사람을 부부로 보면 되겠죠. 날짜가 같으니까 그죠? 날짜가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 낙찰 받은 겁니다.
선순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인원이 작게 들어오고 금액도 더 싸게 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똑같은 조건에 유치권에 들어오면 마찬가지야. 유치권에 들어오면 또가 안 들어갑니다. 그죠? 안 들어가고 유치권 없는데 똑같은 다가구가 나오면은 여기에는 10명이 들어오고 여기는 2명이 안 들어가. 유치권 신고 들어오고. 그러나 우리는 유치권 신고 들었는데 가야 가격이 한 1억 정도 더 싸게 나서 봤습니다. 보통 보면.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래요. 요것도 이제 배워서 그래 지금. 그죠? 배우니까 확신을 가지고 좋다. 그거 이제 부부다. 같은 날에 전입이 선순위 전입이지만은 부부다 보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보기도 부부 맞고. 그죠? 맞고.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부부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대출을 또 잘 안 해주라고 이야기하더래. 자꾸. 이게 대출을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이게 이제 부부 맞죠? 날짜가 똑같은 거. 그죠? 확인도 되는데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자꾸 대출을, 이 부부라는 걸 확인을 좀 해달래요. 그럼 그거는 확인은 주로 이런 데 가면 있습니다. 은행 가면 보통 있는데 주민등록 같은 거, 막 그런 게 있으면 보고, 없으면은 여기 이 사람들 이사비를 한 1, 200 더 주고 좀 너가 옛날에 주민등록에 한 이더라 이러면은 뭐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배워야 좀 싸게 받는다. 그럼 이거 연금놀이 농정도 받으면 그죠? 떨어지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 불법 건축물이 있든지 묘가 좀 있든지 이래야 자꾸 떨어지지. 그냥 뻔하게 있는 거는 누가 안 사요. 1, 2차 팍팍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제 떨어지고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들은 주로가 아까 이제 우리 수강생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50% 떨어지는 거는 전화 번께네 농조 발급 안 된대요. 내 손에 장을 치자 발급 안 해줘 지금 또 안 해줬어요. 제출하긴 했는데 이제 일주일 뒤에 1월 25일 날 플러스 중에 일주일 뒤에 월요일 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되면은 저녁 되면은 결론을 해줄 겁니다. 그죠? 되든지 안 되든지. 자, 아마 제가 볼 때는 막 해줄 걸로 보여집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거를 사가지고 아까 나무 있었죠, 나무. 3천만짜리 나무가 많았어요. 그것도 이제 배가지 마라, 그거 이제 딱 이전하고 나면은 내용을 보내야 돼. 판례 딱 붙여가지고 나무 내 거니까 손대지 마. 이러면 지가, 아이고. 이래 전화 문자 오면 안 좋아요. 그래, 그 나무 우리 삼촌이 심은 건데 창원의 저 황경진 원장님이 심은 건데 그러면 배피면 안 됩니다. 내 길을 하면 안 돼요. 문순하노 경매에서 매화 제외됐다 이가 매화 제외됐으면은 너 한글도 모르나 해석도 못하나 빠진 건데 왜 자꾸 니게라 하노 이렇게 놓으면 내가 대길이라. 우리는 좋은 겁니다. 무슨 말 있죠? 나무가 아까 여기 가죠. 19의 1043 나무가 이게 이제 또 이슈인데 이게 나무가 지금 내각에서 제외돼 태어났죠 지금. 그래서 낙찰자가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소유자한테 보냈더니 뭔 소리하노? 경매에서 제했다고 분명히 답이 안 나왔나? 너는 한글 이해도 못하나? 너 초등학교 놓나 안 놓나?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내용 좀 왔어요. 맞고. 그럼 뭐라 합니까? 지가 심을 때 말이죠. 내가 심은 건데 와 자꾸 너는 니끼라 그노? 경매에서 매화 제했다 하는데 이러지만은 실상은 판결문을 보낼 때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다음에는. 자, 별천 판결문 같이 토지의 보안물이거나 구성 부분을 본다. 하나의 토지 한 세트를 본다. 알죠? 그래서 그거는 낙찰자 거니까 손도 대지 말고 몸만 조용히 나가주세요. 이러면 됩니다. 알죠? 인도 명령 신청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럼 요것도 아마 90%는 낙찰할 거다.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낙찰은 잘 된 것 같아요.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에 매화 결정만 오면은 이제 잔금 넣고, 막 이렇게 하면 본인이 이제 우리 학원에 수강한 거를 아주 지금 대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쭉 봅니다. 판결문도 이제 설명드렸고요. 자, 농식은 이제 그 정도로 하나 하고, 마지막 하기 하나 한번 더 합시다. 하고 10분 쉬는 거. 자, 요거도 그래요. 요거도, 이게 뭡니까? 지분이죠. 농지인데, 지분인데, 무허가 건축물이죠. 15에 466 하나 봅니다. 제 위에 형님이 그 촌의 근처에서 계시는데 이거 낙찰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 봅니다. 농지인데 뭐라고요? 지분인데 건물은 빠지고 농지가 100평이다. 300평 중에서 한 100평쯤 된다 합니다. 받았는데 농적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런 게 막 있어요. 이런 게 건물에 이 농막 같은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특히 요놈 이 제실이 반 정도 들어와 있고 농지에 그다음 옆집에서 이렇게 막 들어와 있어요. 옆집에서 들어왔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요 그림이 요겁니다. 요게 이제 제실입니다. 이게 제실이 반 정도 농지에 들어왔어요. 반 정도. 그럼 옆집에서 이렇게 해서 조금 침범이 되죠. 옆집에서 요것 때문에 농증을 못 내주겠다 이 된 겁니다. 농증을 낙찰을 받았는데 자 여로 이게 원래 감정 가격은 얼마짜리라고요? 2,900 3천만짜리죠. 3천만짜리인데 이게 불법 거주민세 갖고 2,300에 출발돼 가지고 1,000만원에 3분의 가격 받았어요. 자 그랬는데 요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매각제 이런 게 많습니다. 서재, 삭고, 주택 이게 다 그거거든요. 이게 창고다 이게 전부 다 그입니다. 한옥 그런 거는 제실 이런 게요. 이게 제됐으니까 농증을 못 내주겠다. 자 여기서 못 내주겠다고 답을 줘요. 못 내주겠다. 그래서 못 내주겠다고 이제 반려증명 받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공문을 받습니다. 면에서 농증을 발급을 반려합니다. 그죠? 왜냐? 뭔 소리 하냐 말이죠. 계약에 신청을 했는데 뭐 불법 건축물이 있다 이 이야기죠. 있어가지고 못 해주겠다 뭐 그런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못 하겠다. 자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은 그때는 이렇게 내니까 법원에서도 매각 불허했어요. 불허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매각 불허가 당했죠. 일주일 뒤에. 그럼 그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적시항고합니다. 적시항고 항고장을 내고 그럼 2심에 출발돼요. 그럼 아까처럼 고성군 회화면처럼 소송할 거냐 행정심판할 거냐 그걸 결정해야 돼요. 그럼 저는 이제 행정심판합니다. 이게 시간이 짧으니까 한 두세 달만 뭐 간단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재결하는 것은 이겼다 이 말입니다. 인용이 됐다.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맞죠? 그죠? 최순실의 뭐 국정농단을 인용한다. 인용 배웠죠? 인용한다. 인용한다. 이라고 이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인용했어요. 그럼 이 좋은 자료를 행정심판위원회 가면 있느냐? 제가 가보니까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제 소송할 때, 행정심판 청구 소송할 때 어떤 사유를 갖다 붙이느냐? 자, 봅니다. 낙찰후 7일째 매각 결정기일에 불허가 되면은 보통, 10% 매진 보증금은 재고가 매수인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환급해주고 실제로 받고 끝내든지 아니면 무조건 내가 사인다 이렇게 하면은 7일 뒤에 이제 불허가 되면은 그때부터 7일 이내에 적시항고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14일이죠 총. 14일 이전에 적시항고장을 제출하고 이때는 10% 항고 보증은 필요 없습니다.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적시항고할 때는 10% 거는 게 없어요. 10% 그냥 서류만 내면 됩니다. 내고 면상상대로 행정심판 청구 소송하고 이겨가지고 농증을 받아가지고 냈습니다. 법원에. 그럼 요게 서류가 지금 보다시피 요런 서류가 필요해요. 자 해보니까 그때 서류가 요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논총 설명하고 농청 신청서 재고가 매수인 증명 요거를 받아가지고 그죠? 받아가지고 뭐 송달 내고 이렇게 행정심판 청구서 이렇게 내고 막 했어요. 그럼 요거를 여러분이 하긴 좀 그래요. 그렇고 제가 해봐도 서류가 많이 들어가니까 몇 개 될 것 같아요. 몇 개 되는데 보통 한 440, 550 준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내 느낌에는 막 그건 주면 안 되겠나.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받아내면 됩니다. 이거를 알겠죠? 받아내는 과정이 쉽진 않아요.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해준다는 그때에 이제 무슨 우리가 불법 건축을 줄 때 어떤 판례를 끄집어내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럼 요건 아까 이제 농지 밀은 사례도 아까 나온 겁니다. 보시면 되고 자 요겁니다. 14번 14번 페이지 수 10페이지 14번 보면은요 부산 고등법원에 요게 우리한테 좋은 판례입니다. 거기다 뽑아 맞춰요. 부산 고등법원 2006년 12월 20일 날 선고된 거. 요게 이제 좋습니다. 요게 낙찰자한테 제일 중요한, 제일, 좋은 판결입니다. 다른 거 여러 개 필요 없어요. 요거만 있으면 됩니다.
농지증 신청서 반려 처분한 것을 취소하라 해가지고 고법에서 나오는데 요거는 대법원에 가니까 그대로 확정이 돼 최종 판결됐습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문은 고법을 봐야 돼요. 고법을 봐야 한 절자 있는데 요거도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판결문을 학원의 홈페이지에 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자. 무슨 이야기인지. 요거도 이제 이거예요. 부산에 이 강서구에 농지 요거를 낙찰받았는데 이 건축물이 많아요. 불법 건축물이 많아가지고 이제 사인 붙은 겁니다. 붙었는데 자 판결 봅니다. 2007년도 여기다요. 2006년도 부산고법 판결이 이겁니다. 경매 농지 1등인 사람은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할 아무런 근원이 없으므로 낙찰자에게 형질 변경된 부분의 복구를 요구한다고 해서 법률상 불가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 농작물 재배 가능한 토지로 원상 복구된 후에 농협방해하는 피고 동장은 부적하다. 이렇게 해서 쭉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읽어보면 됩니다. 아까 우리 그 해안면장 판결하고 내용이 좀 비슷하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무런 근원이 없다. 낙찰자가 아무 권한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자꾸 묘를 들내라 불법 제시를 건물을 부사하고 다 원이 재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안 되고 그렇다 하면은 앞으로 농지 담보 제피 묻고 은행 제피 묻고 거기다가 경매 들어가면은 불법 건축물 한 두 개 시안하면은 100년이고 200년이고 경매도 안 되고 내 농사 지으면 되고 그건 안 맞다. 내주라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자 외우는 요겁니다. 아까 제가 뽀뽀하는 거 있죠. 요거 요게 판결문이 우리 학원의 홈페이지 가면 있어요. 그 자료실인 자유 게시판인가 어디 가면 있습니다. 제가 올려놨습니다. 원본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 농지증을 미리 한번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정부유사에. 밀양에 이런 경우에도 미리 이걸 받아냅니다. 이 사람은 미리 받았어요. 미리. 경매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고 받은 경우다. 15번은 농증을, 이것도 묘죠, 묘. 그래가지고 이게 있는데, 이 사람도 상남면에 반려 통보 받았죠. 이것도 미리 받았습니다. 미리. 하여튼 애매하다 싶으면 미리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농지 원상 복구 계획서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낸다든지 해서 다시 협의를 한번 더 합니다. 그럼 그때는 내 가지고 또 한번 또 받아보고 그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또 이리 받으면 됩니다. 사내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요건데 밀양에 보면은 이 농지인데 주유소 입구에 뭐 이런 땅이 있어요. 이런 땅이 삼각형 땅이 있어요. 그럼 요거를 했더니 미발급이죠. 이것도 못해도 말이죠. 그럼 이런 문구는 좋아요. 신청 토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도로 진입도로 영함 이런 거는 우리가 완전 오케이 그는 허가주려면 이거는 등기관이 등기 설례 보면요 농지법에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답을 주면은 좋습니다. 이거는 미발급이 아니고 오히려 발급보다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농사 앞으로 안 지어도 되고 아주 그래요. 자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주택에 요 입구역입니다. 여기 밭전이라 들어간 입구 이게 밭전입니다. 밭전 희한하게 낙찰 받았어요. 받아갖고 농증을 받아갔는데 차항면에서 인하네. 농지증을 반려하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농지는 반려 사유는 농지법 위조 규정에 한 농지가 아니다. 그건 뭐냐? 해당은 주택 진입 도로입니다. 그래가지고 냈더니 바로 명확하게 표현되더라고. 알겠죠? 이리 받으면 더 좋습니다. 농지 사람은 또 농사 지으라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농사 지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만 이제 끝나는 겁니다. 알죠? 그럼 이렇게 받아도 된다. 그럼 등기 설례 보니까 공부상 지목이 농지를 하더라도 읍면적에 발급하는 서면에 실제로 농지 아니다고 증명한 경우는 농증 반려받아도 명확하게 결정이 된다. 등기 설례 이런 게 있습니다. 있으니까 좋다. 자, 요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는 공매는 조금 피곤해요. 아까 그런 경우에 공매는요, 묘를 다 들려라 이래 해주고 이러거든요. 그럼 그 필지는 이전을 못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못하고 좀 애밀 수가 있습니다. 물론 60일 정도 시간이 있지만은 낙찰받고 이전 잔금 치르고 60일 정도 시간이 충분히 있지만은 바로바로 이전을 못할 수 있는데 경매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까 2006년 우리 뽀뽀한 판례 있죠? 대법원 판례 그거만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불법 건축물 있어도 해주라 이야기고요. 당연히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요지나 똑같은 원리죠. 해주라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제출하신 분은 아마 매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10분을 쉬고 또 이제 달리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